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속상함에 대한 사연입니다. 흔한 일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데 오늘 사연자분은 좀 유쾌하게 마무리를 지으셨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편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한 차례 제주도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느꼈던 공기들, 풍경들, 마치 외국의 거리 같은 이국적인 느낌은 여전하더군요.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야 하나 고민을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제주도를 가자고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혼부부들 우르르 몰려다니는 패키지 여행보단 편안하게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혼여행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매우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평소에 걷는 것을 극도로 꺼려 했었던 저였는데, 제주도라는 곳이 사람의 발걸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힘이 있더군요. 산책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기 전날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의견 다툼하는 커플들도 많다고 했는데 저희 부부는 다행히도 그런 거 없었고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기쁨과 설레임을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앞날을 잘 헤쳐나가보자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이었는데 가장 먼저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면 그땐 전 매우 기분이 상했었나 봅니다. 당신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갔었는데 남편과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이 친정에 돈 쓰고 친정에 선물하는 것에 너무 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사람 자체가 쪼잔하거나 소심하거나 짠돌이 같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커피를 사는 사람이었고 남편 대학의 후배들이 회사에 인턴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다못해 그 인턴들의 식사까지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 씀씀이 해픈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도 남편이 장남이었는데 당연히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용돈 드렸고 가끔 시댁의 대소사에도 남편은 적지 않은 돈을 써대는 사람이긴 했었죠. 그런데 유독 저희 친정에게만 박한 겁니다. 돈 쓰는 것을 말이죠. 다시 신혼여행지로 돌아가서 제주도에 갔으니 양가 선물을 뭐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질 좋고 살점 많은 갈치 아니겠습니까? 역시 제주도 갈치는 튼실한 몸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면서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도 하고 암튼 재미지게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한 곳에 가기를 선택해서 갈치를 사려고 하는데 남편이 두 상자가 아니라 한 상자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집만 보내려고 하나? 시댁도 보내야지. 어머 저 사람이 결혼했다고 듬직한 사인으로 먼저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기특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집만 보내지 말고 시댁에도 보내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허허,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 집에 보낼 거야. 내가 우리 어머니랑 장모님 두 분께 다 여쭤봤어. 갈치를 드시겠냐 아니면 귤을 드시겠냐 어떤 걸 선물로 사다 드리면 되겠느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 당연히 갈치지. 우리 어머니 완전 갈치 킬러거든. 갈치라면 사족을 못 쓰셔. 그런데 장모님은 귤 이야기를 하시던데 생물 갈치보단 귤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아까 자기 화장실 갔을 때 귤 구매할 가게는 내가 미리 봐놨어. 여기 갈치 끝내고 나면 귤 가게로 바로 가자. 저가엔 특별히 내가 귤 두 상자 보낸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한 상자만 보내고. 허허허. 사실 저희 엄마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생선이 있으니 바로 갈치였습니다. 우선 남편이 미리 이야기를 끝내놓았다고 하니 그런 줄 알고 나중에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며 엄마에게 전화를 했네요. 갈치 좋아하면서 왜 귤을 사오라고 했냐고 말이죠. 그때 우리 엄마 그러더군요. 비싼데 뭘 그런 걸 사가지고 오냐고. 그거 서울로 올릴 생각하지 말고 그 돈으로 니들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사 먹고 오라고.
그리고 귤도 올려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땐 서운한 마음보다는 여자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남자의 특성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래 남자들은 아니야 그런 거 갖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너무 갖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속내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엄만 당연히 사위에게 그랬겠죠. 비싼 갈치보다는 싼 귤이 좋다라고. 하지만 시어머니 같은 경우엔 그런 눈치 전혀 볼 일 없잖아요. 아들이 뭘 사다 주냐 했을 때 이왕이면 비싼 거, 이 집에서 제일로 비싼 거, 이 집에서 제일로 좋은 거 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갈치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암튼 그 일은 그냥 저냥 넘어갔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전조현상이었었네요. 남편은 항상 그랬었습니다. 친정에서 마다하면 정말 그게 진심인 줄 아는 거 말이죠. 바쁜데 뭐하러 오냐라는 말을 진심으로 알아들었고 아픈 곳 없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대놓고 그래 나 그거 필요하다. 그래 나 몸뚱아리 아파서 오늘 내일 한다. 얼른 나를 병원으로 모셔서 최고급으로 진료를 받게 해줘라. 그래 니들 보고 싶고 내 딸 보고 싶으니까 니들 일해서 바쁘고 피곤한 거 알지만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자식들이 알아서 눈치껏 챙겨드리고 정도껏 찔러드리고 가려운 거 긁어드려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정말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못 알아먹는 건지 몰라도 너무 무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볼멘 소리를 하니 남편은 제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 하더군요. 연세 드시면 원래 솔직하게 말을 하는 법이라고. 장모님이 부담되어서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심이라고 말이죠. 자긴 정말 자기 엄마인데도 이렇게 장모님을 몰라요. 나는 장모님 처음 뵙자마자 딱 알겠던데. 장모님은 너무 수수한 분이셔. 그래서 바라는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원래 천성이 그런 분이시지. 그리고 장모님이 얼마나 솔직하신데 일전에 하도 거절하니까 정말 갖고 싶으신 게 없으시냐 제발 말해달라 했더니 와 글쎄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당신은 들꽃을 가져다 줘도 행복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마당 구석에 있는 뭔지 모를 꽃을 하나 꺾어서 가져다 드렸거든. 엄청 행복해 하셨고 나한테 엄청 고맙다고 하셨었어. 당신은 정말 장모님을 모른다. 딱 하나를 보면 모르겠어? 장모님은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는 분이야. 정말 그분은 정성이고 마음이라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분이니까 대놓고 바라지만 그래서 자식 주머니 거덜나는 것도 모르고 바라기만 하지만서도 난 우리 어머니가 좀 장모님 같았으면 좋겠다. 들꽃 하나에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수한 분으로. 그래요. 그땐 그냥 웃어주었습니다. 저희 엄마 자체가 꾸미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뭘 갖고 싶다거나 뭘 입고 싶다거나 뭘 바르고 싶다거나 하는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이었고 봄날 달큰한 향을 풍기며 불어오는 바람에 행복해하는 사람이었고 마당 정원이 엄마가 매년 신경 쓰는 백합을 보면서 어린 아이처럼 사랑스러운 눈빛을 하는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남편 말 맞습니다. 우리 엄마는 수수한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말조심을 해야 하니까 욕심이라고 하기보단 우리 엄마보다 조금 원하는 게 많은 분이긴 했었죠. 그런데 처음에 웃어 넘길 수 있었던 것이 점점 습관이 되어버리고 점점 익숙해지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되어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 안마의자 넣어드릴 때도 우리 엄마는 필요 없다 하니 패스. 그때 저는 엄마가 싫다고 해도 시댁 넣는 거 동시에 친정에도 넣어드리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한 달에 몇만 원씩 할부로 나가는 건데 다달이 따져보면 그다지 큰 부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남편이 그 안마의자 브랜드 매장으로 엄마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직접 체험하시고 편안하면 하나 놓아드리려고 했던 거라고 했는데 당연히 매장을 가면 가격을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할부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 가격을 이미 봐버렸는데 그 안마의자가 세상 편한다 한들 저희 엄마가 마음에 든다고 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죠. 우리 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가격표 보고 아마 불편하다면서 없는 트집도 만들어낼 사람입니다.
점차 남편이 지능적으로 슬슬 피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친정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슬슬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점점 화가 쌓여갔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마다했으니 화를 누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엄마가 통 크게 필요하다고 할 날이 오기를 고대했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은근히 서운한 내색하면 남편은 항상 그랬었거든요. 자기가 돈을 쓰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장모님에게 필요치 않은 물건인 것 같다고. 쓰지도 않을 거 괜히 들여다 놓으면 집만 좁아지지 않겠냐고. 나중에 장모님한테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크게 한 번에 자식 노릇 해드릴 생각이라면서 제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엄마 생신 때 시어머니 생신 때도 차이 극명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싼 대게집에서 했고 저희 엄마 생신은 외식을 좋아하지 않은 엄마의 성격 때문에 집에서 해드렸거든요. 분명 이건 정성적인 차원에선 우리 엄마가 승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엄마 생신상에 남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애초에 선물 따위는 필요 없다고 저나 남편이 생신상 차려드리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선물이라고 했기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정말 우리 친정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하질 않았더라고요. 아, 그렇지도 않네요.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정 선물을 하고 싶으면 진심 어린 손편지 하나 써달라고 했었는데 작은 카드에 생신 축하드린다고 적어서 드리긴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손으로 엄마한테 슬쩍 하고 내미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저는 지금 오직 남편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전 엄마에게 해드려야 하는 거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건 저는 공평하게 양가 어머니들 다 챙겨드리고 있는데 남편은 오직 시어머니만 챙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네가 더 챙겨드리면 좋지 않냐고. 그럼 저도 나름 할 말은 있습니다. 생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일을 음력으로 쇠거나 양력으로 쇠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는데 결혼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제 생일을 남편이 기억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애 땐 그렇게 잘도 기억을 했었으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무슨 까마귀 고기를 세트로 먹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바탕 난리를 피웠었고 확실하게 못 박아 두었었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음력 생일은 당신이 먼저 체크를 해서 제게 알려달라고 말이죠. 한번 습관을 들여놓으면 의뢰 자기가 챙겨야지 생각을 하겠지만 한 번, 두 번 넘어가고 나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내가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남편에게 습관이 되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의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겼는데 말이죠. 저는 저런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냥 정성이라는 말로 포장을 한 채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당연히 생략을 해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식으로 남편이 마음을 먹을까 봐요. 장모님은 오직 정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다.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거 싫어하는 분이시다. 그러니 장모님에겐 들꽃이나 꺾어다 주고 카드 한 장 정도면 써주면 된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다못해 남편은 제가 쓰지 않는 물건을 엄마에게 가져다 주려고 해도 그걸 아까워하는 눈치였었습니다. 그건 바로 등산 스틱과 등산화였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날 남편이 저보고 등산하자는 거였습니다. 운동이 삶의 질을 높인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아웃도어 매장에 가서 등산화랑 스틱을 세트로 구매를 했었는데 집 앞에 있는 산 딱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겨 하길래 자기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랑 등산은 맞지 않는다고 더 이상 가질 않더라고요. 이후 저 혼자서만 일요일에 새벽같이 앞산을 오르곤 했었네요. 그러다가 저도 차츰 등산을 가지 않게 되었는데 시골서 사는 우리 엄마는 깊은 산을 마치 자기 집 앞마당 드나들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등산화를 보니 낡기도 했고 좀 덜 튼튼해 보여서 어차피 엄마와 제가 사이즈가 같으니까 가져다 주려고 등산화와 스틱을 챙겨서 현관 문 앞에 놓아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놓으면 꼭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퇴근을 하면서 남편의 쇼핑백에 들어있는 등산화와 스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차저차 엄마 상황을 설명했고 어차피 등산은 물 건너갔으니 엄마에게 가져다 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게 말이죠. 뭐야. 나 이번 주에 등산 가려고 했는데. 안 돼. 저거 우리 커플로 맞춘 건데. 그리고 우리 등산하잖아. 스틱은 가져다 드려도 되는데 등산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장모님이 산 다니실 때 엄청 험한 길로 다니시는 것 같던데. 그 길 저 등산화 신고 가시면 저거 바로 망가진다. 저게 얼마짜린데. 그냥 등산도 아니고 막 아무 곳이나 해집고 다니시는 분한테 저걸 드리려고 하냐? 안 돼. 이번 주에 등산 갈 거야. 자기도 등산화 신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그제 주말 남편은 등산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등산화는 말고 스택은 엄마에게 주라고 했으니 그거라도 고맙다고 했어야 했을까요? 남편 일부러 이러는 거 맞죠? 친정에 돈 쓰는 거 아까워서 이러는 거 맞죠? 제가 오해하는 거 절대로 아니겠죠?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대판했었습니다. 기도 안찬 들꽃부터 손편지도 아니고 카드에 달랑 생신 축하한다는 단 한 줄 써서 드린 것. 안마의자 그냥 놓아드리면 되지 굳이 매장까지 데리고 가서 우리 엄마 부담 준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에 신혼여행 가서 한 갈치와 귤 사건까지 떠오르는 겁니다. 감귤 2상자 보낸다고 거드름을 피웠었던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데 감귤을 얼굴에 확 집어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예민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가 어머니들의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절대로 자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왜 자기가 장모님한테 돈 쓰는 걸 아깝겠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지? 우리 엄마한테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지? 당신은 진심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아, 정말 몇 번을 얘기하냐. 정말이라니까. 내 진심을 어떻게 해야 당신이 알아줄지. 정말 내 속을 들여다보라고 현미경이라도 사주고 싶은 심정이야. 정말 진심이야. 내가 왜 장모님한테 뭐 해드리는 걸 아까워하겠어. 필요 없다 하셨고 극구 사양을 하시니까 혹시 해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안 해드린 거지. 나라고 뭐 마음 편했는 줄 알아?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믿어줄래? 내 속으로 들어와 볼래? 당신 직접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남편은 자기 마음을 보여줄 테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라고 했고 정말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스스럼 없이 카드를 내어주더라고요. 그냥 제가 남편 앞에서 쇼를 하는 줄 알았겠죠. 절대로 그 카드 쓰지 않을 것이다. 써도 뭐 돈 100만 원 정도 쓰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요. 그동안 시댁에 남편 혼자 산 게 얼만데. 제가 한 것까지 합치면 그게 도대체 얼만데. 남편 카드 시원하게 질렀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맞냐고.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이 맞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자기야, 지금 엄마하고 쇼핑 좀 하고 있어. 지난번에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200만 원짜리 옷이었는데 그런 거 하나 사면 한 10년은 입는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쇼핑도 별로 안 하고 옷도 잘 고를 줄 몰라서 마음에 들어하는 거 색깔별로 좀 사고 있어. 역시 우리 엄마는 가격표를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 가격표 못 보게 내가 정신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주 편안하게 쇼핑하시네. 문자 많이 가서 미안해. 그런데 이제야 자기의 진심을 알겠어. 자기 속 현미경으로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신 말 믿어. 그동안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 맞지? 고마워 자기야. 정말 자기밖에 없어. 남편 어버버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남편 카드로 총 900만 원 결제했습니다. 물론 무이자로 했죠. 기본적으로 할부 3개월 들어가는 카드였으니 총 9개월 할부를 한 거였네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확실하게 충고했습니다. 더 이상 소박하게 살지 말라고 말이죠. 결혼하면 사이도 자식이라고, 자식인데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왜 말을 못하냐고. 엄마 사위이고 엄마 자식인데 왜 편안하게 하질 못하냐고. 너무 과한 건 안 되지만 무조건 거절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절하면 저분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구나 라고 습관 들여진다고도 했네요. 그리고 900만 원의 돈 중 그 반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 거였습니다. 엄마는 자기 걸 고르면서 꼭 이건 네 시어머니 입으시면 참 고우시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 카드로 친정 엄마에게 시원하게 쏘았고 덩달아 화려하게 입기 좋아하는 시어머니에게도 득템을 안겨드렸네요. 물론 9개월 동안 저희는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시댁에서 쌀 가져다 먹고 반찬 가져다 먹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뭐 한 9개월 양가 어른들께 바짝 들러붙어 있었었네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결혼하고 나니 고생만 하고 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안쓰럽더라. 그런데 내가 챙기는 것도 챙기는 거지만 남편인 당신도 우리 엄마를 좀 살뜰하게 챙겨주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는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더 노력하지 않겠느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오해 없이 양가에 똑같이 잘 배분해서 그렇게 자식된 도리를 했으면 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에 900만 원씩 카드 써버리는 남편 그 이후로는 알아서 잘합니다. 만일 제가 다시 한 번만 속이 상해서 남편의 카드를 가져가는 날엔 한도 꽉꽉 채워서 써버릴 생각이라고 미리 겁을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900을 질러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여전히 우리 엄마에게 들꽃이나 꺾어다 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들꽃,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정말 제가 이런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꼭 보여줘야 겁을 줘야 행동을 교정하는 그런 남자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